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중국은 정치적 혼란과 군사적 충돌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군벌들의 지배, 국민당의 성장과 분열, 공산당의 형성과 투쟁이 동시에 진행된 격동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중국의 정치 지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으나 이로 인해 중국이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혁명 후 몇 년간 중국은 군벌들이 각지에서 권력을 잡고 서로 다투는 혼란기에 접어들었다. 군벌들은 주로 구청나라의 군인들이었으며 각자 자신들의 영토를 통치하며 중앙정부의 권위를 무시했다. 이들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군사력과 재정을 보유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했다. 이러한 군벌 시대는 중국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중앙정부의 무력함과 군벌들의 분열은 192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이때 중국 국민당, 즉 국민당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국공합작의 일환으로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일시적으로 협력하여 군벌들을 타도하고 중앙집권적 정부를 세우려 했다. 이 시기 국민당은 순원의 지도 아래 재조직되고 개혁되었다. 순원의 사망 후 그의 후계자인 장제스가 국민당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장제스는 국민당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벌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국민당은 북벌을 단행하여 북방의 주요 군벌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북벌의 성공은 국민당의 권위를 크게 높였고 중앙집권적 정부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당 내부의 분열과 부패, 그리고 공산당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갈등은 1927년에 폭발하였다. 장제스는 공산당을 제거하기 위해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원을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이로 인해 국공합작은 붕괴되었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다. 이 내전은 중국의 정치적 혼란을 더욱 심화시켰고 공산당은 농촌으로 후퇴하여 게릴라전을 펼치며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공산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농민을 기반으로 한 혁명을 주창하며 농촌에서의 지지를 확대했다. 그는 공산당의 군사조직인 홍군을 이끌고 장정이라는 대규모 후퇴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산당의 생존과 재기를 가능하게 했다. 공산당은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세력을 확장했고 국민당과의 대립에서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본토로의 침략을 확대했다. 이에 맞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한번 협력하여 항일전선을 형성했다. 그러나 두 세력 간의 불신과 갈등은 여전했고 협력은 한계가 있었다. 일본의 침략은 중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효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국민당은 전쟁 초기에 일본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고 후방으로 후퇴하여 충칭에 정부를 세웠다. 반면 공산당은 농촌 기반을 바탕으로 게릴라전을 펼치며 일본군에 맞섰고 이 과정에서 세력을 크게 확대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중국은 다시 내전에 돌입했다.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최종적인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 이 내전에서 공산당은 농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전략과 게릴라전을 통해 승리하였다. 1949년 마침내 공산당이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이처럼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중국은 군벌, 국민당, 공산당이 서로 다투는 격동의 시기였다. 군벌들은 지역적으로 분열된 중국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고 국민당은 이를 통합하기 위해 무력으로 싸웠으나 내부 분열과 부패로 어려움을 겪었다. 공산당은 농민을 기반으로 한 혁명을 통해 세력을 키우고 최종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은 오늘날 중국의 역사와 정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이 시기 군벌의 영향력은 중국 전역에 걸쳐 매우 컸다. 각 군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력을 사용했고 이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은 실질적으로 여러 독립된 군사정권으로 분열된 상태였으며 이는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 군벌들은 종종 외세와 협력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외세와 충돌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당은 초기에는 군벌들과 타협하여 세력을 확대하려 했으나 장제스의 지도 아래 강경한 군사적 통합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장제스는 국민당 내부의 반대파를 제거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를 구축하려 했으나 국민당 내부의 부패와 무능력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국민당 정부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고 대중의 지지를 잃어갔다. 공산당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마오쩌둥의 지도 아래 농민을 기반으로 한 혁명 전략을 펼쳤다. 공산당은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이는 공산당의 군사력 강화와 정치적 입지 확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공산당의 게릴라전 전술은 일본군과 국민당군을 상대로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공산당의 세력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의 침략은 중국의 내부 갈등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이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항일전선에서 협력했으나 전후 다시 내전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은 국민당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며 농민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갔다. 내전은 결국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고 이는 중국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론적으로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중국은 군벌, 국민당, 공산당이 서로 다투며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친 시기였다. 군벌들의 분열과 갈등, 국민당의 통합 노력과 부패,
공산당의 혁명 전략과 성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날 중국의 기틀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의 역사는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며 중국의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발전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